안녕하세요. 예. 자, 한 주 또 무탈하셨어요? 예. 자, 오늘은 중간반 없어요? 자, 오늘 중간반 없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시험 보는 거에 아주 노이로제 걸리겠네. 자, 오늘 이제 농지법 싹 끝내고요. 그리고 다시 국토법 들어가지고 용도구역부터 쭉 보겠습니다. 자, 역시 오늘도 확인할 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죠. 이거 한 10분 일찍 오셔갖고 풀어보셔야 돼요. 다 기출지문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하나씩 실력 향상의 밑거름이니까 꼭 풀어보시고요. 자, 오늘도 역시 문제 버라이어티합니다. 뭐 써놓기도 있고 OX도 있고 아주 그냥 열심히들 하시라고. 자, 1번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자, 용도지역 세분에 관해서 가로에 알맞은 것은 자, 용도지역의 이름. 자,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 자,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 요거는 전용 주거지역. 근데 공동주택이니까 2종이 되죠. 그래서 2종 전용 주거지역. 그다음 니은번 환경을 저해치 않는 공을 배치. 자, 이런 공장의 규모가 큰데 공해가 나오진 않더라. 자동차 공장 이런 것들 배치하면은 일반 공업장. 일반 공업. 그다음에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대요. 자, 여기서 나오네요. 생류. 그래서 생산 녹지가 되죠. 생산 녹지. 그다음에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니까 그러면 되게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 찬찬히 읽어보면 이름들 다 나오죠. 그래서 계획 관리적이 되죠. 계획 관리적. 도시적으로 편입됐으니까 도시적에 준해서 관리한다는 게 계획 관리적. 그다음 2번 용도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 쓰셔. 이게 작년 문제죠. 그래서 용적률 최대한도 좀 애워봤어요? 너는 떠들어라 그러죠. 그래서 자, 용적률의 최대한도. 자, 첫 번째 나오는 것들이 항상 핵심이요. 일종 전용 주거. 이게 주거지역 시작이죠. 일종 전용 주거 최대한도 100. 자, 여기서 3종 일반 주거까지 50씩 쭉 더해간다 그랬어요. 50씩. 그래서 3종 일반 주거 300. 그대로 공업적, 전용 공업적 갖고 와갖고 공업적도 300 시작해갖고 50씩 쭉 더해가면 되죠. 그리고 근린사업적. 자, 근린사업적이 상업적이 좀 독특해요. 자, 여기 근자에서 뭐를 봤다 그랬어요? 구자를 딱 봤다 그랬죠. 그래서 근린사업적 900 시작해갖고 200씩 더해가는 거죠. 상업적은 200씩. 그리고 보존녹지, 이 보존녹지만 도시지역에서 80%밖에 안 져요. 나머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다 100인데 보존녹지만 80.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거 한번 써보시라고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3번에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적으로 지정이 안 됐다. 즉 세분이 안 됐어요. 이때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행위제한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지역일 때는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행위제한이 센 것, 보존녹지. 관리지역일 때는 관리지역 중에서 제일 센 것, 보전관리지역 규정을 일단은 적용합니다. 그래서 미세분일 때. 그럼 아예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됐어요. 미지정일 때는 자연환경 보존적 행위제한을 일단은 적용하죠. 그 다음 4번. 자, 용도지구 세분에 관해서 가로에 알맞은 것은 자, 우리 용도지구의 세분, 이것도 작년에 그냥 단독 한 문제죠. 기출인데 자, 경관지구하고 보호지구 이 세 개씩 세분되는 거 이게 항상 핵심입니다. 그리고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 자시특, 자연, 시가지, 특화, 자시특 세 가지로 세분이 되고요. 특히 요 특화 경관지구, 자, 요 특별한 경관을 보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특별한 경관이 뭐냐? 이게 논점이죠. 특별한 경관은 수변 그리고 문화재 주변의 특별한 경치를 보하고요. 그리고 보호지구는 역중생, 역사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역중생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되죠. 또 5번에 농지 소유상한. 이 농지 소유상한은 농사 안 짓는 자가 농지 소유하게 됐을 때 일종 면적까지만 소유하도록 하죠. 그래서 소유상한. 자, 상속농지나 인옥농지는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가 있죠. 근데 주말 체험용로 할 때는 1,000제곱미터까지 그러면 안 돼요.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죠. 또 6번 틀린 것을 모두 고르셔. 자, 틀린 것만 한번 쭉 써놨어요. 틀린 것만 보죠. 자, 1번 공유수면이 바다, 이 바다를 메꿔갖고 새 땅을 만들었다. 그거를 매립지, 매립구역이라고 하고요. 자,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하고 같대요. 이때는 그 매립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도시공관리계획 2반 결정해야 된다. 2반 결정할 필요가
없죠. 매립 목적과 이후 용도 지역이 같다 이 말은 똑같은 거다 그죠? 이때는 그 매립제 용도 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할 필요가 없이 매립준고 인가일에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특례가 되죠. 또 이번에 산업입지법에 따른 농공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자, 농공단지 얘는 이름에서 농림지역 같은데 소규모로 공장 유치, 농공단지는 절대 도시지역 안 돼요. 산업단지 중에서는 딱 3개,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 그 3개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공업적으로 개발해야 되니까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되죠. 드럽게 많아요. 틀린 것만 쭉 봅니다. 그 다음 3번. 자,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자, 여기 뭐가 틀렸어요? 우리 보전산지는 종류가 2개가 있다고 그랬죠.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 항상 이 종류가 2개 있으니까 뭐냐? 고시에서 구분해 주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항상 이 보전산지는 2개를 다 써줘야 돼요.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 7번에 그 4번, 5번, 6번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7번 질문으로 갑니다. 자, 특화경관지구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한다. 그럼 일정한 지역, 경주지역 자체를 보하겠다. 이거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특화경관지구는 특별한 경관을 보한다 그랬죠. 수변 또는 문화재 주변에 특별한 경관을 보한다 그래요. 또 8번에 자연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정비한다. 자,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정비는 집단취락지구, 개집, 개자식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집, 집단취락지구입니다. 그 다음 10번에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높이, 요게 틀렸죠. 조례가 아니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정하는 높이입니다. 우리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일반적으로는 조례로 정하는데 첫 번째 예외가 이거죠. 고도지구는 높은 건물 못 짓게 높이 제한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고 고도지구를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높이도 다 결정해갖고 지정을 해요. 그래서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정하는 높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정하는 높이에 초과해서 건축할 수 없다. 우리 도시군 계획 조례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 달라요. 그래서 다 도시군 어쩌고 비슷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 11번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사 짓거나 1년 중 100일이 아니죠.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이다. 그래서 앞에 1000제곱미터는 좋았는데 1년 중 90일 이상. 또 12번 농지 취득하려면 원칙 시군 구청장한테 농지증 발급받는다. 자, 농지증은 시, 구, 읍, 면장. 군수가 빠지고 읍장, 면장이 갑니다. 그래서 시구 읍면장에게서 농지증 발급받고요. 13번에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체험 영농하려고 농지 소유하려면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자, 주말 체험 영농할 때는 농지증 발급받아야죠. 뭐만 면제시켜주는 거냐? 영농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만 면제. 이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거 아니니까 계획서는 필요 없는데 투기인지 아닌지 농지증은 발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농지증은 발급받지만 영농계획서만 면제시켜주는 사유 4개. 학, 주, 허가, 신고. 학주, 허가, 신고 4개는 농지증은 발급받아요. 그 다음 14번에 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해당 농지가액의 100분의 10이 아니죠. 20. 자, 이행강제금 2조 따면 되죠.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가 아니고 1회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처분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과해서 이 명령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이행강제금. 15번 단연생 식물 재배지가 아닌 농지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5년이 아니고 3년. 3년보다 짧으면 3년으로 본다. 그래서 농지 임대차 기간 원칙은 3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게 신설돼 있죠.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임대할 때 이때는 5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도 3년, 5년 이제 두 가지 다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저번 주 내용 또 풀어보니까 피곤해졌어요? 자, 오늘은 이제 농지법 이어갖고 마무리 짓죠. 자, 280페이지 보겠습니다. 280. 요약집 280페이지 보세요. 농지 보자.
자, 4장의 농지 보전 파트. 자, 이 파트가 농지법에서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자, 이 파트는 물어보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농지 보전. 먼저,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농지법에 따라 지정하는 것을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고요. 자, 이 농업진흥지역. 자, 요거는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농림지역의 가장 주된 대상이다라고 하죠. 우리 농림지역 하면 농지하고 임야. 거기서 농지가 뭐였어요? 농업진흥지역.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농림지역의 가장 주된 대상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대치정권자 시도지사는 몇죠?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하기 위해서 다음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그럼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한대요?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지정. 이거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농림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자, 두 개로 구분해 갖고 지정을 합니다. 밑에 보시면 농업진흥구역은 쭉 옆으로 와보세요. 농지가 집단화, 거기다 그렇죠? 농지가 집단화돼서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이거를 절대농지라고 그래요. 경지 정리가 돼갖고 반듯반듯하게 바둑판식으로 집단화된 농지. 이 집단화된 농지가 농업진흥구역. 자, 이에 반해서 밑에 칸에 농업보호구역은 이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 거기다 그렇죠?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자,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때는 크게 이제 두 개로 구분해 갖고 지정한대요. 반듯반듯하게 집단화된 농지. 자, 요게 농업진흥구역.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려고 지정하는 것이 농업보호구역. 그리고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 요걸 합쳐가지고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죠. 농업진흥지역. 그래서 이게 말들이 비싸부려요. 비싸부려하니까 이제 구분해야 돼요. 농업진흥지역이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해갖고 지정. 이 중에서 노른자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진흥구역. 보호구역은 흰자, 노른자, 흰자 이렇게 구분하고요. 밑으로 갑니다. 또 하나 2번 대상. 자, 이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법에 따른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밑줄 녹관농자, 녹지나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딱 끊고요. 다만 특별시, 또 하나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그럼 녹지지역이라도 어디는 또 안 되는 거냐? 특별시.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녹지가 있다고 거기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하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는 제외. 그러면 우리 광역시의 녹지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광역시의 녹지는 지정할 수 있는데 어디만 안 되는 거냐? 특별시만. 그러면 자, 농업진흥지역은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대상이다 그랬으니까 절대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 주상공업지역. 여기서는 절대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가 없어요. 도시지역 그러면 안 돼요. 녹지지역 되죠. 그래서 주상공업지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절대 지정할 수 없다. 그 다음 그 밑으로 갑니다. 절차. 동그라미 1번. 자, 시도지사는 쭉 옆으로 하셔갖고 시도, 농업, 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자, 심의기구 이름이 또 들으기 길죠. 시도, 농업, 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거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자, 이걸 이제 줄여가지고 우리 누수 같은 데서는 농식품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더 줄여갖고요. 농림부 장관. 두 글자로 줄이면 뭐겠어요? 농장. 그래서 농림부 장관 승인. 밑줄. 승인 받아갖고 지정한다. 그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요. 누구의 승인 받으래요? 농림부 장관. 이거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받는다 그러면 또 틀려요. 이거는 농림부 장관의 승인 받아갖고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자, 옆 페이지로 와볼까요? 그럼 지정하면 효과. 항상 목적은 행위제한이죠.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지역 등을 지정하는 목적은 행위제한하려고 지정을 해요. 그래서 행위제한 가로 1번. 자, 농업진흥구역 원칙.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용 행위는 할 수가 없다. 딱 끊습니다. 그럼 이중부정 써놨어요. 농사하고 직접 관련되지 않은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럼 반대해서 그러면 농사하고 직접 관련된 행위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거기에 이제 박스에 있죠. 교육법. 농작물의 경작, 단연생 식물 재배. 디귿번에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간이 퇴비장도 있고 농막, 농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두막. 그리고 끝에 간이 액비 저장조. 이거는 이거는 또 기신같이 알죠. 그래서 똥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 그 세 개 묶어갖고 그럼 얘들은 뭐라고 그래요? 온실,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 똥통만 하는 거죠. 똥통만. 그런 것들을
생산시설이라고 그래요. 생산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설치. 그다음 1번에 농지 개량.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저번 주에 농지에 의해서 봤던 거죠. 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단연생식물 재배시, 개량시설의 부지, 생산시설 부지로 쓰는 땅. 그게 농지다. 그래서 농지의 그대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의대로만 쓸 수가 있는 게 원칙이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예외. 다음 행위는 그러하지 않다. 그 말은 할 수 있다. 그죠? 금지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저 허용해 주는 행위. 저기 이제 박스에 기역부터 비유까지 써놨는데 이거 우리 기본 수업에는 딱 세 바닥 나오는 거예요. 세 바닥 쫙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줄여놨어요. 그 기역반 농산물 가공 처리설, 거다 비추. 농산물의 가공 처리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정미소 같은 거. 옛날에는 정미소 그랬는데 요새는 미국 종합 처리장 뭐 그러죠. 그다음 쭉 내려와서 니은 놀이터나 마을회관 같은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농업인의 공동생활시설 비추. 공동생활시설. 그다음 디귿번에 농업인 주택 그것도 비추. 자, 그 정도 봐요.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자. 이 진흥구역에서는 원칙은 무슨 행위만 할 수가 있대요? 농사하고 직접 관련된 행위.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금 허용해 주는 것, 설치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농사하고 간접 관련된 시설이라고 그래요. 간접 관련. 그래서 농사 짓고 먹고 살려면 있어야 되는 농업인의 주택, 집부터 있어야죠. 그리고 농업인이 공동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공동생활시설, 마을회관, 뭐 놀이터 이런 공동생활시설. 농작물 수확했으면 이제 가공 처리하기 위한 농산물의 가공 처리 시설. 자, 이런 것들 뭐 설치할 수 있다 등등등. 그래서 이 농업진흥구역의 토지는 농사하고 직접 관련되거나 간접 관련된 시설의 설치. 딱 요것만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일체금지입니다. 아주 행위지 않으세요. 직접 또는 간접 관련된 시설의 설치. 요것만 딱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바로 이번에 농업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이외의 토지용 행위는 할 수가 없다. 역시 또 이중부정. 다음 이외의 행위는 할 수 없다. 그 말은 다음의 행위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박스에 써 있는 거 그것만 할 수 있는데, 자 1번에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호구역에서도 다 할 수가 있다. 또 떠나면 2번 농업인의 소득 증대, 몇 줄? 소득 증대 필요한 시설. 그게 이제 농장이라고 그래요. 관광 농장, 주말 농장, 농장 설치하는 것도 되고요. 또 떠나면 3번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 몇 줄?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뭐 단독주택, 1종 근생, 2종 근생, 근생들 쭉 나오는데 그 다 끝에 보면 부지 면적 얼마 미만 이렇게 다 써 있죠. 그거 우리 시험에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을까? 다 물어봤던 것들이죠. 근데 그거 뭐 어떻게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라도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더.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농장 같은 거. 그리고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도 더 설치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개념이라도 잡아야죠. 자,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 어디가 행위 제한이 더 센 곳이다. 진흥구역이 행위 제한이 훨씬 더 센 곳이에요. 이름은 보호구역 해갖고 얘가 더 셀 것 같이 보이는데 노른자가 진흥구역이에요. 그래서 이 진흥구역의 행위 제한이 훨씬 더 센 곳이다. 이 개념이라도 딱 잡고 있어야죠. 그래서 행위 제한 적용의 특례고 박스 밑에 가보세요. 가로 3번. 동그라미 1번에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는데 그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 농업진흥구역이 330 이하, 짜면죠? 그 330제곱미터 100평 이하인 부분을 우리가 짜투리 땅이라고 그래요. 짜투리가 지금 걸쳐 있다. 이때는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 적용할 때 농업보호구역, 보호 동그라미 농업보호구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행위 제한 적용의 특례라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갖고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쳤어요. 그럼 진흥구역, 보호구역 어디가 행위 제한이 더 세요? 진흥구역의 행위 제한도 센 곳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걸쳐 있을 때는 원칙은 걸친 대로 각각의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 건데 이 센 부분 진흥구역에 속하는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이 100평 이하 짜투리가 지금 걸쳤대요. 이때는 이 토지에 대해서는 진흥구역의 행위 제한 센 거 이거 적용하는 게 아니고 농업보호구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해라. 이게 행위 제한 적용의 특례. 그래서 취지는 행위 제한 센 것과 약한 것에 걸쳐 있다. 그런데 센 부분이 얼마 이하면 330 이하면 센 거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적용의 특례죠. 또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요. 옆에 가보면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쳐 있는데 그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 면적이 330이야.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330이야. 짜면죠. 100평 이하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의 행위 제한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안 한다. 그럼 이건 농업진흥지역이니까 농업진흥구역이든 보호구역이든 다 포함하는 개념. 자,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쳤어요. 어디가 행위 제한이 더 세요? 당연히 농업진흥지역에 걸친 부분이 농지법의 행위 제한도 받으니까 행위 제한도 세죠. 그런데 역시 이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면적이 얼마 이하면 330 이하, 100평 이하 짜투리가 지금 걸쳐 있으면은 농업진흥지역에 행위 제한 센 거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행위 제한 적용의 특례 두 개 다 취지는 똑같아요. 행위 제한 센 부분하고 약한 부분에 걸쳤는데 센 부분의 면적이 얼마 이하일 때는 330 이하면 센 거 행위 제한 적용하지 마라. 이게 행위 제한 적용의 특례다. 그 다음 또 바로 4번의 매수 청구. 그럼 우리가 봤듯이 진흥구역이든 보호구역이든 농사 이외로는 거의 토지용 못해요. 행위 제한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이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는 이용을 못해요. 이용 가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용도 못하는 땅 팔고 나갈 수 있게끔 매수 청구를 인정을 하고요. 여기서 매수 청구의 취지는 사건보라고 그래요. 국민의 재산권보다라고 하죠. 사건보. 또 하나 1번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농지법에서 매수 청구, 농지의 매수 청구는 다 누구한테?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한테 사주세요 매수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농어촌공사는 매수 청구 받으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 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그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걸 감정가 그러죠. 감정가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감정가 기준으로 매수. 그리고 농지법에서는 매수 청구가 두 번 나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농지 처분 명령 받고 6개월 내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는 부과한다 그랬죠. 근데 농지라는 게 팔려고 내놔도 잘 안 팔리니까 처분 명령 받은 농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역시 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하는데 그때는 매수 청구할 때 매수해주는 가격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공시지가 제일 싸게 공시지가 기준. 그런데 여기서 농업진흥지역에 농지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하는 것 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 이거는 농지법 위반한 게 아니죠. 그냥 이용도 못하는 땅 사달라고 팔고 나갈 수 있게끔 국민의 재산권 보니까 여기서는 또 감정가 기준.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보면은 맨 위에 칸에 그 표에다 다 비교 써놨죠. 또 열심히 썼는데 거기 다 있었어. 그래서 농지법에서만 매수 청구가 두 번 나오니까 가격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가격으로 매수하는지. 그 다음에 3번의 농지 전용 제한 봅니다. 자, 농지 전용이라는 것은 농지를 이제 농사 안 짓는 거예요. 농사 이외 용도로 쓰는 것을 전용한다. 그럼 농지 전용하면은 그만큼 농지가 없어져요. 보존 못하게 되니까 이 농지 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농지 전용 못하게 하고요. 이 농지를 전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거나 협의해라. 자, 이런 절차를 밟아야만 농지를 전용할 수가 있고요. 그럼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이 중에서 원칙은 허가 받는 거죠. 농지 전용 허가. 그래서 허가 받는 게 원칙. 그래서 농지 전용 의부터 한번 봅니다.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경작이나 재배 등 농업 생산, 농지 개량 이외 용도로 쓰는 것이다. 한마디로 농사 이외 용도로 쓰는 거. 농사 안 짓는 것을 전용한다라고 하고요. 그 밑에 하루 1번 농지 전용 허가. 자, 여기다가 원칙. 그게 원칙이에요. 허가 받는 거. 또 하나 1번 농지 전용하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농림부 장관의 허가. 몇 농림부 장관한테 허가 받아야 된다. 자, 그럼 전용 허가 누구한테 가서 받으려? 농림부 장관. 제일 높은 사람. 농림부 장관한테 허가 받아라.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농지 전용 허가는 농림부 장관한테 받습니다. 근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랬으니까 그 박스는 농지 전용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고요. 자, 교육번의 다른 법률에 따라서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 또는 협의 거쳐갖고 전용. 또 동그라미 니은반 그것도 쭉 옆으로 가보면 농지 전용 협의 또는 협의를 거친 농지. 또 디귿번의 농지 전용 신고 동그라미 신고하고 전용.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다 뭐였대요? 농지 전용 협의했거나
신고했을 때는 또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 셋 중에서 하나 하면 되죠. 그래서 협의나 신고가 아니면 원칙대로 허가받아라 그 얘기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예외는 리을하고 미음 그 두 개가 실질적 예외죠. 자, 리을번.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신고하지 않고 불법 개간한 농지, 거다 그렇죠? 불법 개간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할 때 이게 재작년 29회 때 기출지문이죠. 그럼 불법 개간 농지는 농지다 아니다? 그건 농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농지가 아니니까 그걸 산으로 복구할 때는 농지 전용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고요. 또 미음바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 밑줄 하천관리청한테 허가받아갖고 끝에 농지 전용할 때 그 우리 하천관리청한테 허가받았다. 자, 요거는 이미지 딱 못 떠올려 보면 되겠어요. 우리 강이나 하천하고 제방 있죠, 제방. 그 사이에 텃밭 같은 거 있다 그래요. 그 감을 때는 보였다가 홍수 나면 다 잠기고 그런 하천 옆에 텃밭 같은 거 있죠. 그 농지법상의 농지일까? 농지 아니에요. 그냥 하천의 부속물에 불과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하천관리청한테 허가받는 대상. 그래서 하천관리청한테 허가받는다. 그건 딱 개념을 하천 옆에 텃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리을번은 불법 개간 농지, 미음번은 하천 옆에 텃밭 이런 거는 농지가 아니니까 전혀 허가 대상도 아니다. 뭐 개념적으로 들어가면 되죠. 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농림부 장관이나 시군구청장은 농지 전용 허가 밑에 됐죠. 를 받은 자가 다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같은 바로 밑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딱 끊고 다만 7번에 닿으면 7번 이렇게 써있는데 그게 시옷이요. 시옷. 시옷에 닿으면 그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 내준 거 반드시 취소한대요. 필수적 취소. 그래서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시옷번 그거만 딱 봅니다. 자, 허가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거다 그렇죠? 조치명령에 위반했을 때 명령을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해야 된다. 필수적 취소. 얘가 23회 때도 정답, 24회 때도 정답 두 번이나 정답 지문이니까 그거 하나만 딱 봅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 조치명령을 위반했을 때 그 조자에다 동그라미 필수적 취소할 때 필자에다 동그라미 근데 마지막 친구 이름 조필이요. 조필이. 그래서 그 발음 또 삐리리하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조필이. 그래서 조치명령 위반은 필수적 취소. 자, 그다음 그 밑으로 합니다. 바로 2번 농지 전용 신고. 자, 농지를 다음의 설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 밑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다. 그럼 허가받는 게 원칙인데 간단하게 신고만 해주래요. 요 신고하는 것은 개념이 뭘까? 경미한 거죠. 경미한 행위는 허가까지 필요 없고 신고해라. 그럼 신고는 누구한테 하래요? 시, 군, 구청장. 이 경미한 거니까 농림부 장관한테 신고한다 그러면 안 돼요. 요거는 시군 구청장. 그게 29회 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농림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해서 틀리게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그럼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는 거 박스에 보면 기업, 농업인 주택 밑줄. 그다음 밑에 농산물 유통가공사업 밑줄. 또 니은번에 놀이터나 마을회관 같은 농업인의 공동생활시설, 공동생활시설 밑줄. 자, 그것만 봐요. 그러면 농업인 주택 같은 거 이런 거 좀 전에 우리 봤어요, 안 봤어요? 뭐 할 때 봤어요? 요 간접 관련된. 그래서 여기 다 써놓은 거예요. 또 안 써놓으면 또 안 봤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요 간접 관련된 설 이런 거 설치하기 위해서 전용할 때는 허가까지는 필요 없고 신고만 해주면 된다. 신고. 그래서 일단 개념.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것은 농지 전용이다. O, X. 자, 다시요.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것은 농지 전용이다. O, X. 오죠. 농지 전용인데 뭐만 해주라고요? 신고. 뭐 어저께 충격이 뭐 있었어요? 학개론에서 또 충격받았나 보네. 아무튼 그래서 농지 전용인데 허가받을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뭐만 해줘라. 신고. 그래서 이거 저번 주에도 똑같이 물어본 거 아니에요. 농지에 농업인 주택 설치하는 것도 다 건물 짓는 거니까 농사 안 짓는 거죠. 다 뭐 하는 거다. 전용. 그런데 이때는 허가가 아니고 간단하게 뭐만 해라. 신고. 그래서 농지 전용 신고하는 대상. 근데 옆 페이지 가볼까요? 그 동그라미 2번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그게 이제 또 쭉 대통령령 별표에서 쭉 나오는데 그 미음번까지만 써놨죠.
우리 미음번까지만 있을까? 9개 있어요. 9개 그냥 한 바닥 넘게 우리 기본 소명. 그래서 거기서 맨 끝에 보면 규모 막 세대당 뭐 얼마 이하, 뭐 법인당 얼마 이하 이거를 또 그냥 물어봤는데 그걸 어떻게 다 외울 거야. 그래서 이러면 됐고.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거 기억번 딱 그거 하나만 봅니다. 그거 보지도 않으면서 인상 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기억번 그거 하나만 딱 보죠. 농업진흥적 밭 또는 밖에다가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 몇 줄? 농업인 주택인데 그 옆에 보시면 무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주가 옆에 세대당 660 또는 제곱미터 이하 200평 이하로 설치할 때는 신고해라. 얘는 두 번이나 기출이니까 요거 정도는 좀 정리해야죠. 그래서 농지 전용 신고 대상 핵심이요. 농업진흥적 밖에 농업인 주택을 무주택 세대주가 660 이하로 설치할 때 이때는 신고만 해주면 된다. 그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바로 3번 농지 전용 협의. 저 주무부 장관, 이 주무부 장관이 이제 국토부 장관 같은 국가를 얘기하죠. 국가. 그리고 지자체장은 지자체. 그럼 국가나 지자체 합쳐갖고 뭐라 그래요? 행정청. 그래서 주무부 장관, 지자체장, 짬이죠. 행정청은 다음에 해당할 때는 농림부 장관과 미리 농지 전용 협의 밑줄 농림부 장관하고 전용 협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농지를 전용할 때는 허가받거나 신고하는데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이 전용할 때는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게 아니고 뭐해라? 협의. 농지 전용의 협의. 그래서 항상 행정청 지들끼리는 허가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뭐한다? 협의. 그래서 협의하는데 그 협의하는 대상. 자, 박스 1번. 그게 우리 저번 주에 용도지역하고 딱 연결되는 거예요. 국토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지정, 그렇죠? 주, 상,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또는 도시군계획서를 결정, 그렇죠? 도시군계획서를 결정할 때 그 지역이나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딱 끊습니다. 농지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농지 전용 협의부터 해라. 그러면 보면 자, 일단은 지역의 용도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저희 주상공업지역이나 용도지역을 지정한대요. 이 지역들은 다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지역 예정지에 농지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자, 여기다가 주상공업지역 지정해버리면 이제 이 농사 안 짓는다 그죠? 개발한다는 거예요. 즉 농지를 전용하게 된다 그 얘기인데 그럼 농지를 전용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농지 지금 전용했다는 거예요?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자. 야, 행정청은 맞히긴 맞췄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자가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농지를 전용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 용도지역의 지정권자 누구였어요? 원칙 결정권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자, 시도지사나 대도시야 이 사람들이 지자체장이죠.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누구도 국토부 장관도 결정해갖고 지정할 수 있죠. 이게 주무부 장관.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주, 상,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농지를 전용할 때는 허가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 뭐해라? 협의. 그래서 농지 전용 협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군관리계 결정 절차에서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 결정하려면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결정한다 그랬죠. 그 협의가 이런 협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용 협의. 그래서 협의를 거쳐라. 그러면 하나 더 들어와서 이 농지 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는 농지증 발급 받아야 돼요? 필요 없어요? 농지증이 필요가 없다. 이거 국가나 지자체가 전용한 거니까 농지증 자체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결론. 주, 상, 공업지역의 농지는 농지증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유는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그래서 농지 전용, 자, 허가받는 게 원칙. 예외적으로 경미한 거는 신고. 국가나 지자체가 전용할 때는 협의. 그런데 맨 밑에 바로 4번.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자, 얘는 영구적으로 농지를 전용하겠다. 그거 아니죠? 잠깐만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때는 일시사용 허가라는 걸 받아요. 일시사용 허가. 그래서 얘는 이름대로 일시적으로만 잠깐만 다른 용도로 쓰고 다시 농지로 복구할 때 이때는 일시사용 허가라는 걸 받고요. 이게 가장 경미한 거죠. 이건 일시적으로만 쓰는 거니까. 그래서 농지를 다음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간 사용하고 다시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군 구청장의 허가 밑줄 시군 구청장한테 허가 받아야 된다. 그럼 일시사용 허가 제일 경미한 거니까 허가 누구한테 가서 받으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받는다. 그러면 좀 농지를 농사 이외용도로 쓰는 거 쭉 봤는데 자, 좀 전에 농지 전용 허가 이거 누구한테 가서 허가받아요?
농지 전용 허가 누구한테? 농림부 장관한테 허가받습니다. 불과 한 5분만 지났을 뿐인데. 그 다음에 농지 전용의 협의. 이 국가나 지자체가 용도지역 중에서 농지 전용하려고 그래요. 협의 누구하고 해라? 농림부 장관. 그래서 허가하고 협의는 원칙대로 농림부 장관. 그런데 농지 전용 신고, 뭐 농업인 주택 같은 거, 이 경미한시설 설치하죠. 또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이런 것들은 경미한 거니까 농지 전용 신고하고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요거는 농림부 장관이 아니고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받습니다. 이거 갖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허가와 협의는 농림부 장관, 신고하고 일시 사용 허가는 시군 구청장. 이 경미한 것들은 시군 구청장한테 하는 거죠. 넘어갑니다. 근데 일시사용 허가 대상 역시 4개 있는데요. 그 동그라미 1번 그게 핵심.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그럼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은 코딱지만한 거다 그 얘기죠. 간이 동그라미,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과 농산물 간이 동그라미, 간이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다 키워드는 뭐겠어요? 간이 시설이. 간이 시설 이런 거 잠깐만 설치한대요. 잠깐만 했으니까 옆에 일시사용 기간 그게 핵심이죠. 7년 또는 7년 이내가 원칙인데 그 옆에 통산에서 5년 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연장해 줄 수가 또 있대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간이시설 요걸로 잠깐만 쓴대요. 자, 잠깐만 기간은 원칙은 몇 년이냐? 간이시설은 7년 이내가 원칙. 그런데 또 5년까지 연장해 줄 수 있으니까 7년에 5년 연장 최장 12년이 되죠. 야 12년이면은 잠깐만은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종전에는 5년하고 3년이었다가 다 2년씩 늘려갖고 대폭적으로 늘려놨어요. 그리고 아직 한 번 안 물어봤으니까 7년에 5년 연장. 그래서 최장 12년까지 쓰고 다시 농지로 복구할 때 이때는 간이시설은 일시 사용 허가를 받습니다. 저 정도 하고요. 그 옆 페이지로 와볼까요? 농지 보전 부담금. 자 얘는 별표. 농지 보전 부담금. 그럼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부담금. 우리 부담이라는 말은 의무 부과라고 그랬죠. 부담금은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 한마디로 돈 내라는 거예요. 돈을 내죠.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돈 내라고 하는 것을 농지 보전 부담금. 납부 의무자 봐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쭉 옆으로 와서 농지 보전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그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하는 자가 누굴까? 그 농림부 장관이 농림부 장관한테 내야 된다. 그래서 부담금 내려 누가? 그 박스에 기억 농지전용 허가 또는 허가 받는 자. 그다음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쌓아 묶어가지고 얘들은 다 뭐를 거친 거냐? 협의를 거친 거예요.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거. 그다음 비읍번은 농지전용 신고 또는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거기다 붙여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그리고 한마디로 농지 전용의 허가를 받든 신고를 했든 협의를 했든 뭐 하려는 자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 보전 부담금 돈을 내라 그 얘기죠. 그래서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되고요. 그럼 농지 전용 협의 등을 거쳐갖고 농지 전용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농지가 사라지는 거죠. 없어져요. 왜 없어지니까 대신 돈 내라는 거예요. 농지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 받아가지고 이 없어진 농지만큼 대체되는 농지를 다른 지역에 대신 조성을 하게 돼요. 대체 농지 조성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이 대체 농지 조성 재원을 전용하는 자들에게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자 그럼 부담금 돈 내라. 돈 내기 싫으면 전용하지 마라 그이죠. 전용 안 하면 보존이 되니까 그래서 농지 보전 부담금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거기다 하나 쓰면은 그 CF 해갖고 일시 사용 허가 요거 X 요거 하나 써두세요. 일시 사용 허가 받는 자는 부담금 납부한다. 그럼 틀립니다. 그게 22회 때 정답이요. 그래서 일시 사용 허가 받는 자는 부담금의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일시 사용 허가는 영구적으로 농지 전용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잠깐만 쓰고 다시 농지로 복구하는 거니까 일시 사용 허가 이거는 부담금의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2번. 자, 농림부 장관이나 시군구청장은 이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수리하려면 부담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한다. 사전 납부요. 그래서 미리 내도록 하고요. 그래서 맨 밑에 언제까지 내는 거냐? 납부 기한. 자,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맨 밑에 보세요. 그 페이지 맨 밑에. 납부 기간은 납부 통지서 발행한 날부터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 전까지로 한다. 그럼 농지 전용 허가 받거나 신고하기 전까지 부담금 내라.
그래서 사전에 납부. 그 얼마를 내는 거냐? 그 위로 가볼까요? 그 바로 위에 동그라미 4번 봐요. 부과 금액. 자, 부담금의 부과 금액은 그 밑에 줄, 그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 또는 30%에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그게 부담금 부과 금액. 한마디로 전용하려는 농지 면적의 공시지가 몇 프로 되나? 30%. 엄청난 거예요. 엄청 센 거죠. 뭐 또 급도 얼굴에 다크서클이 생겨요. 여러분들 낼 일 없으니까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공시지가 30%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라고요? 허가받거나 신고하기 전까지 내라. 근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근데 납부 기간까지 안 내면 뭐 도촉장도 발급하고요. 그 밑에 가산금 거기다 필표. 자, 농림부 장관은 부담금 내야 되는 자가 납부 기간까지 안 내면 납부 기간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 또는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한다. 이게 종전에는 뭐 일주일에 내면 1%, 일주일 지난 후에 내면 5%. 아우 또 복잡하게 써 있다가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가산금 딱 몇 프로? 3%. 왜 3%겠어요? 가산금. 이제 감 잡았어요? 그래서 가산금 딱 3% 내는데, 자, 그 밑에 중가산금이 또 신설돼 있죠. 중가산금. 농림부 장관은 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기간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0분의 12 밑줄 1000분의 12. 그럼 얘는 몇 프로예요? 1.2%.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더해서 부과한다. 그럼 가산금에 중복해서 가산금을 부과하니까 그거를 중가산금. 그래서 자, 일단 납부 기간까지 안 내면 가산금 3% 딱 부과한다 그랬죠. 그 가산금 3% 부과했는데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안 내요. 그러면 1.2%또 가산금 묻힌다는 거예요. 또 1개월 지날 때까지 안 내면 또 1.2%. 매달 1.2%씩 가산금을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그거를 중가산금이라고 하고요. 자, 이때 체납된 부담금이 100만 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거기서 딱 끊고요. 이때 중가산금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 말은 중가산금은 딱 몇 번까지만 붙인다? 60번까지만 붙인다. 60번이면 5년이죠. 5년. 야, 5년을 60번을 부과했는데도 안 낸다? 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강제징수 해버리죠. 강제징수. 환급, 감면 그런 거예요. 뭐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농지 보전 파트. 이 보전 파트가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또 내용은 또 더럽게 많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만 우리가 싹 훑어봤고요. 자, 농지법 끝. 요약집이 끝난 거 아니에요? 또 다 끝났다고 또 요약집 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좀 쉬었다가 이제 용도 구역으로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